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면접 준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 같이 한번 예측해보고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 면접의 기초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체와 주관기관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후에 자격 연수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필기시험에 합격하셨다면 면접을 보는 일자는 이제 12월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접수는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런 원서 접수는 큐넷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합격자 공고가 나실 때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필기를 다 합격을 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에 한 번 정도는 필기시험과 서류심사가 면제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요, 당연히 수험표와 그리고 신분증 필요할 텐데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합격자 연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자 연수나 자격증을 교부하는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우리가 면접시험과 합격자 연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격증 교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양괄호 2번과 3번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은요, 1대1 면접보다는 이제 그룹 형태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례들을 함께 들어가서 사례들을 교부를 받고 그 사례 질문에 대한 차례로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당연히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면접관님들이 한 3분 정도 앉아 계실 텐데 그 면접관님들께 이제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은 면접실, 그러니까 면접관을 만나기 전에 면접실에서 보통 진행자가 지정을 해주고 지정해준 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진행 방식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작성이 되었고요. 보통 10명 정도가 5개 조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들어가게 되고 뽑은 면접 번호가 여러분들의 자기 번호로서 수시로 순서대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아니면은 그냥 수시로 아무에게나 먼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보통 면접관은 3명 정도 있고요.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 압박 면접 수준의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양괄호 3번. 여러분들이 면접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소개를 할 때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사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작업이고요.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면접 번호로만 자기를 소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제 필기도구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기도구는 그냥 가방에 넣어두시고 꺼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순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면접을 보고 나와서
대기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기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양가로 5번 면접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이 면접 질문들은 사례문을 배분을 사전에 하게 됩니다. 한 A4 용지로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되는 사례문을 전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사례문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면접을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면접과 관련된 질문들은요. 사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상담 사례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나 상담 이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개관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사례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례 개념화나 아니면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펼치기보다는 상담 이론, 근거를 있는 기반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심리 검사 등에 관한 그러니까 사례문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기법을 사용할 거고 어떤 이론이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고 심리 검사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어떤 이론이고 이 상담 목표는 무엇이고 인간관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 개관에 관한 질문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성인을 위한 상담과 청소년 상담들은 조금은 다른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상담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이걸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상담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독특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가치관,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묻게 되는데 전문가적인 자질 그리고 1번 그 인간적인 자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요. 상담 윤리나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법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례에 대한 부분과 상담 이론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을 할 때에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게 눈맞춤, 면접관들과의 눈맞춤은 필수다. 긴장이 되더라도 눈맞춤 연습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보시게 되면 면접에 임하는 자세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면접 준비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앉는 자세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앉아 주셔야 되고요. 사실 유의사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종교적인 관점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감을 조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신의 이런 고정된 그런 성격이나 태도 이런 신념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듬뿍 보여줘야 하는데 단순히 막 청소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뭔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나겠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취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상담사를 선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그러지 않는 소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담는 그런 목적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 사회적 형상에 대한 이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면접점에 연습해야 하는 것은 뭐 상담 이론을 한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상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로 조금 학습했던 관심 있고 주로 다루고 있는 상담 이론들은 한두 개 정도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간관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진단들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야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자주 내담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지만 이 면접관들을 앞에 두게 되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들이 필요할 테니 사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보고요. 또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뭐 한다거나 아니면 피드백 받아보는 것들도 매우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괄호 4번 보시게 되면 합격 기준 및 채점표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평가 항목이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각 항목당 5점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점 중에 최하가 1점인데 1점 하나라도 맞게 되면은 다른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 그래서 만점은 25점 이상이고요.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15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한 항목이라도 1점을 맞게 되면은 무조건 불합격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평가 항목은 뭐가 있느냐? 청소년 상담가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가 갖춰져 있는지, 사명감이 있는지, 어떤 지도 철학이 있는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상담사로서 특히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련의 정도, 여러분들의 상담 사례를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력들 이런 사례들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담 이론에 대해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운영 능력들도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경험하지 않은 뭐 사례문을 보고 우리가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야 그런 언급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이러한 부분들, 용어의 적절성이라든지 성실한 답변이나 예의 바른 태도 이러한 것들로 점수를 주기 마련이고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질문에 대한 내용들의 답변이 이제 정확한지, 그리고 의사표현 능력이 명확한지, 논리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5번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사례들을 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째 보시게 되면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 어떠한 사례를 주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겠죠. 그리고 사례 접근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적절한
판단력, 우리가 올고지 논리적인 것도 보긴 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접근들을 통해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러한 답변들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청소년 상담가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 그리고 전문 지식과 수련의 정도, 예의 품행, 성실성,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이 5가지 항목입니다. 합격 기준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 3명의 점수의 평균이 15점 이상을 얻었을 경우에 우리가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불합격은 15점 미만일 때 또는 한 가지 항목이라도 최하위 1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점수들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채점표는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없겠지만서도 면접시험 채점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볼게요. 면접 답변 요령 나와져 있는데요. 답변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답변을 할 때도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이 요령들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제일 먼저 너무 전문적인 용어는 사용을 지양한다. 오히려 필요 이상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이 자기를 좀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전문 용어는 삼가 주시길 바라고 영어 표현 또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 단정적인 표현 지향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런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항상 이런 대부분 거의 이런 단어들은 금지. 항상 그런 거는 없어요. 그쵸? 대부분 그런 것도 모르고 거의 이런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자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보통 종종 종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보통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소년들을 항상 이렇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런 행동들을 종종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런 표현들 넣어주시면 좋고요. 대부분은 이런 표현들보다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해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런 유연함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은 이런 식으로만 변합니다. 뭔가 이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죠. 근데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몇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개인 차이를 존중하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유연성. 너무나 고착적인 모습들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담가의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험과 관찰
자, 경험과 관찰인데 이 경험과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상담자인 내가 경험을 해 보았을 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가능성. 이제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 조금 더 유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많이 이런 표현들로 좀 깎아먹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좀 더 유연한 방식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옆 사람 답변을 참고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내가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옆 사람들의 이제 대답을 좀 참고해서 나도 활용하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긴급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민첩하게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장황하고 애매모호하고 초점에서 벗어나거나 성의 없는 답변들 하는 것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씩 표현. 우리가 미괄식으로 막 장황하게 떠들고 결론은 미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라는 표현들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신감 넘쳐 보이죠. 자, 올바른 경어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틀린 답을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이제 막 수련들을 끝나고 이제 사회에 나아가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들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도 또 태도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조금은 잘 모르지만 뭔가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는 모습들이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답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버릇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잘못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영상 한번 찍어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좀 말버릇들이 있는지, 태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위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답변 연습해 보는 거, 그리고 압박 면접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고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과로 이번에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항, 중요하죠. 어찌됐든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변화를 촉진해야 되는 상담사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선별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관점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본래 본질을 잊어버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태도나 신념이 너무나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상담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유연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착된 모습보다는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을 하나의 뭔가 커리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소명과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자, 양과로 3번,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답변의 예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눌한 목소리나 분명하지 않은 답변들, 초점에서 벗어난 답변, 애매모호한 답변, 장황한 답변, 성의가 없는 아주 짧은 답변, 너무나 현학적인 표현의 답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짧고 그리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3급 사례 및 질문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
면접관에게 받는 질문의 수는요, 면접관 3명을 통틀어서 5개에서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문은 받아가는 거 제외하고 5개 정도, 이게 뭔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A4 3분의 2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T점수가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이한 임상 척도만 부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험생에게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 및 상담과 관련 질문, 뭐 개인에 대한 신념, 그리고 상담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청소년 상담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인간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을 들어서 사례들을 이제 들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들이 개인과 상담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사례 질문, 이런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사례문들에 보면은 이 내담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창의력을 발휘해서 독특한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사례문 안에 이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들이 내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에 이제 뭐 기타 질문 있어요. 기억에 남는 청소년 상담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했던 다양한 상담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상담자가 되면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 상담사는 1대1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룹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대답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7점 보겠습니다. 제시 사례 분석 방법 나와져 있는데요. 우선 사례문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내담자의 문제와 문제 원인을 말씀을 해 주셔야 나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담자의 문제, 사례에서 문제로 거론되는 정서, 인지, 태도, 행동 등을 파악해야 한다. 자,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은 너무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사례에 제시되어 있거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을 하셔야 된다.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추론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아니면 그 사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문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문제 원인은 두 가지겠죠. 내적인 원인인지 외부 환경에 의한 원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질적으로 취약하거나 성격적으로 취약한 성격, 인지도식, 그러니까 잘못된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거나 편향적인 성격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외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트라우마나 과거 경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를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자원, 우선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내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입 방법은 우선 상담 이론적인 접근, 어떤 이론을 근거하여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즉 자원이죠. 그리고 내담자 주변 환경을 위한 접근, 역시나 이것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원과 내적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담겨져 있으면 좋고요. 또한 지역사회 연계망과의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나 지역사회 연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훨씬 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연계하는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7절까지 쭉 면접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지금 질문들을 몇 개 던졌었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담고 생각을 담아서 한 번 더 정리를 스스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현장 질문에 대한 대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